네, 배드파더스의 이 명단 공개가 양육비 지급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실제 당사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명단 공개 전에 이미 그쪽에서 사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럴 때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육비가 상당히 많이 이행이 되고 있고요. 아, 네. 또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바로 지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가 매우 있다. 매우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고 예.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년 전 아이들 아빠와 헤어졌습니다. 어린아이 둘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로 한 아이당 60만 원씩 매월 120만 원씩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 남편은 양육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혼을 하자마자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양육비는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6년째 밀린 양육비만 8,640만 원입니다. 전업주부였던 저는 이혼 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가사 도우미, 식당 종업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그만큼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 남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연락 두절이었고요. 어렵사리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아들의 연락처도 모른다면서 오히려 저 때문에 아들 신세를 망쳤다며 제 원망을 하시는 겁니다. 무책임한 전 남편을 이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로 고소한다면 전 남편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정말 배드파더스 이야기인데요. 강 변호사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단 한 번도 안 주는 경우가 어느 정도 많습니까? 저는 최소한 20%는 넘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안 주는 네, 경우가 네. 네. 10%에 이르는 경우고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예 안 주는 경우는 20% 정도. 제 체감상으로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사연 속의 엄마는 이제 전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 자, 양육비를 안 주는 행위 자체 이 부분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판례상으로 아동학대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방임죄로 검토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최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양육비를 안 주고 면접 교섭도 안 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은 아이가 직접 아버지를 고소를 했을까요? 현재까지 검찰에서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복지법상의 유기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 기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은 친권자인 양육자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으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기방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모든 나쁜 행동이 다 형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까지 생각은 하진 않지만 최소한 이제 국가가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아이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게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여기에는 이제 형법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례가 없다는 것일 뿐이지. 네. 아,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의 이러한 해석은 아직까지도 네. 이 양육비 문제가 부모 간에 해결돼야 될 그냥 민사상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형법상의 유기죄로 처벌하려면 법률상의 보호 의무가 있는 자여야 하고 또 아동복지법상의 유기방임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그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했을 때 부모 중 일방만 이제 친권 행사자로 지정을 한 경우, 그럼 다른 일방은 이제 친권 행사자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친권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친권 행사자는 말 그대로 부모 중에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친권 행사자가 아닌 비양육자도 여전히 아동의 친부로서 또는 친모로서 부양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법률상 보호 의무자이자 아동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비친권자, 비양육자들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해서 자기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의 아동복지법 위반, 방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 중에 우리 강 변호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조금씩 격앙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다른 법조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법원 행정처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형법상의 유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형법의 유기죄로 처벌 가능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비 지급 명령 불이행이 방임으로써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이런 입장이라면 사실 검찰이 기소만 해준다면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검찰이 왜 기소를 안 해주는 겁니까? 검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법원으로 보내주신다면 좋은 선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니,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양육자가 자신의 부양 의무를 위반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면, 자신의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있는데 친권자가 자녀 의식주를 제공한다는 사실로 유기 방임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거는 비양육자는 자기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면책되는 반사적 이득을 얻는 이상한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육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비양육자가 이행하지 않는 의무까지 대신 어떻게 해서든지 이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니까 이 부분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양육자에게 계속 대신 부담해라,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미성년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결국에는 자라서 우리 사회에 나가고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갈 기둥이 될 아이들이잖아요. 예. 그럼 최소한은 이 아이들이 미성년, 그러니까 성년이 될 때까지는 그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사실 부모의 의무이고 나아가서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보호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 이것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올라와 있다면서요? 네, 현재 국회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여러 개 계류되어 있습니다. 네. 형법 개정안도 있고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있고, 네. 또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있는데요. 이 법안들을 보면 3년 내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처럼 벌금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군요. 예. 네. 이게 조금 통과가 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여론도 들어보고 공론화를 시켜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런 개정안이 꼭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좀 뛰어보십시다, 강 변호사님. 예.